당황스럽고 낯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저한테는 몇 년 전까지 돌아가신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다정하게 끌어안아주는 그분이 낯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승호야, 너 정말 엄마 하나도 기억 안 나니?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그게 사실 저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희 두고 돌아가셔서 지금 고아가 된 거지만요. 근데 제가 친부모님이 따로 있다니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아직 검사도 안 해봤으니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찾으시는 분이 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생각에 그분을 아주머니라 부르며 진정시켜 드리려 했지만 그분은 왜인지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틀릴 리가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못 알아볼 수가 있겠니? 나는 너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을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엄마는 승호 너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애타게 자식을 찾아다니는 의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승호 너는 기억 못한다고 해도 너는 분명 내 아들이 맞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야 어릴 적 기억도 없고 돌아가신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제게 친부모가 따로 있었다니. 그럼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누구였을까 싶더군요. 정말 사람들 말대로 내가 유괴를 당해서 다른 집에서 길러진 건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어머니라고 하시는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했죠. 분명 누가 너를 데려다가 몰래 키운 걸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집에 있던 네가 사라질 리가 있니? 너는 집마당에서 놀다가 사라졌단다. 그 뒤로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도통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어머니라는 분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버지라는 분이셨죠. 직전에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저를 잃어버린 후로 사이가 나빠진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식 잃고 서로 힘이 드는 상황에 서로 챙길 여유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두 분은 이혼을 하신 후로도 저를 찾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버지도 이혼 후에 따로 재혼을 하셨지만 다른 자식을 보지 않고 오로지 저만 자식으로 품고 지내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셨다는 아버지를 저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을 뵙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라는 분의 얼굴이 지금의 제 얼굴과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길 가던 누가 봐도 저희가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제서야 저는 정말로 이분들이 제 친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기쁘기도 했어요. 그동안 천의 고아라 생각하며 힘들게 지내왔는데 몰랐던 가족이 있었다니 선물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한달음에 달려오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숨죽여 우셨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서글프게 들리던지 괜히 저까지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어요. 승호야, 아니 승호, 너 정말 우리 승호 맞구나. 내가 네 아빠야. 아빠 기억나니? 죄송해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요. 사실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너를 잃어버린 게 9살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네가 나랑 이렇게 똑 닮게 큰 걸 보면 따로 안 알아봐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제 부모님이라는 두 분과 정신없는 제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뒤편에서 한 발 멀리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래의 중년 여성인 걸로 보아
아무래도 아까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아버지의 새 부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분명 저 때문에 재우느라고도 자식을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왠지 그 여자분은 제가 나타난 것이 달갑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떨어져 저를 보고 있는 그 여자의 눈빛에 저는 너무나 차갑고 무섭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여성분의 얼굴이 자꾸 낯이 익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어머니라는 분보다 그 여자의 얼굴이 더 익숙한 듯 했습니다. 왠지 제가 종종 봤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그 여자는 뚫어져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국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봤는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종종 만나시던 친구분이셨습니다. 오래 지난 일이라 살도 찌고 상태가 달라졌지만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만은 생생히 떠올랐죠. 혹시 아주머니 저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 승호 너 제 엄마 얼굴을 알아? 설마 어렸을 적에 본 걸 기억하는 거야? 그럴 리가. 부모님 얼굴도 기억 못한다면서 어릴 적 몇 번 봤던 나를 어떻게 기억해? 착각하는 거겠지. 그건 그렇지. 어릴 적에 돌봐주긴 했지만 몇 번 본 적도 없었으니 거기다 이전 기억도 없다는데. 그게 아니라 저 키워주신 엄마랑 아시는 분 같아서요. 엄마 친구분은 많지 않았는데 가끔씩 오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너무 닮으셔서요. 혹시 김미옥이라고 모르세요? 그럴 리가?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새어머니라는 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잡아떼고 있었지만 분명 제 기억 속 엄마의 친구분이 맞는 듯 했습니다. 맞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어요.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 말투며 높은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렇게 그분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저는 순간 머리가 다시 깨질 듯이 아파왔어요. 이제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프면서 옛날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래전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었어요. 저 이제 다 기억났어요. 새어머니, 아니 미량 이모! 제가 그 여자를 미량 이모라고 불렀던 것이 저도 모르게 기억이 났습니다. 뭐? 승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영란이를 미량 이모라고 불렀었어. 그래, 너 이제 다 기억나는 거니? 어릴 때 기억나? 네, 여태 기억 안 나던 일이 이제서야 다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엄마 아빠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었는지, 미량 이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가 어쩌다가 마당에서 사라진 건지도 기억났어요. 미량 이모가 저를 데려갔었죠. 기억나요? 제가 뒤늦게 기억해낸 기억들은 정말 충격적인 기억들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유괴를 당한 게 확실했어요. 그날 저는 집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그날 온다고 한 적 없던 미량 이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지만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집안에서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없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미량 이모는 집에 엄마가 계신 것을 알면서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혼자 있던 저를 대문 밖으로 조심히 불러냈었죠.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오라고 말이에요. 평소 미량 이모를 잘 따르고 친분이 있던 저는 그 여자에게 의심 없이 다가가게 되었고 미량 이모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날 미량 이모가 혼자 있던 저를 대문 밖으로 불러냈어요. 좋은 데 다녀오자고 하면서 엄마 몰래 나오라고 시켰거든요. 어렸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이모를 따라 나갔고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자다가 깨어나 보니 컴컴한 방에 갇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한참 애원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던 그 여자에게 유기를 당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어둡고 좁은 곳을 무서워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적지도 않은 나이에 어린 시절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마 그때 어린 마음에 무섭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트라우마로 이전의 기억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제게 그런 짓을 한 가해자를 보고서야 다시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 제가 그렇게 따져 묻는데도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승호야. 너 왜 나 모함하니?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조카처럼 예뻐했는데 너를 납치해서 가둬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그랬으면 네가 부모인 줄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은 뭔데? 승훈이가 그때 기억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마 착각을 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없어졌던 날 너희 집에 간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었어. 승호야, 정말 미량 이모를 따라간 게 맞아? 예, 확실해요. 그동안 충격 때문에 지우고 있었지만 그날 일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충격적인 발언에 그 여자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도 모두 놀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제 앞에 두 분이 어린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인 걸 알게 된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제 삶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다 기억났어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집에도 못 돌아오고 그게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다 기억나니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 날 키운 엄마랑 당신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 내가 뻔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더 믿어주신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도 제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겠죠. 하지만 그 여자의 죄를 입증할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다가 그 사람이 저를 유괴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저를 몇 년간 키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돌아가신 마당에 그 여자의 죄를 입증할 길이 아예 없다 싶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키운 엄마와 이혼한 뒤로 만난 적 없던 양아버지를 찾는다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 대신 그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그 사이 저는 부모님과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실종한 뒤로 갖지 못했던 제 신분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키워준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만 알고 내 출생신고부터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데려다 키운 바람에 신분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되니 그동안 기구하고 이상하기만 했던 제 삶이 다 이해가 되는 듯 하더라고요. 내가 아예 존재할 수도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를 애타게 찾으셨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며 제 인생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를 잠시나마 거뒀던 양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반년도 채 같이 살지 않았던 오래전 양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제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죄책감이 느끼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진실을 다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무엇일지 그렇게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애가 너무 갖고 싶었지만 못 가진다는 걸 알고 많이 힘들었었지요. 그 문제로 이혼 얘기까지 오가다 보니까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야.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맨날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입양을 하면 어떻게냐 그러는데 내가 아무래도 남의 자식 키우는 건 자신이 없어서 싫다고 했죠. 집에 여유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남의 애 데려다가 키우는 게 쉽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기어이 애를 데려오더라고. 무슨 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모 이런 애라고 불쌍해서 잠시 돌봐주는 거라 그랬어요. 데리고 있다가 입양해봐도 좋지 않겠냐 그러던데 나는 그때도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애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쩌겠어. 나도 안쓰러워서 그래. 잠시 봐주는 건 괜찮다 그러고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애를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애가 미아라고 그러다가 고아라고 그러다가 횡설수설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어디 실종된 애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돌려주라 그러는데도 그 여자는 못 돌려준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애랑 그새 정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설득해서 다시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어요. 계속 말해서 지금이라도 경찰서 데려가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애를 유괴했다고 못 돌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애는 자기 부모 기억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이대로 있다가는 나까지 공범으로 잡혀가겠다.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어요. 그렇게 결국 그 사람이랑 이혼을 하고 그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걸 들었는데 그 후로도 내가 그 애한테 늘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수하게 됐습니다. 저를 키운 양어머니는 애초부터 제가 유괴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저를 데려다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밀양 이모였습니다. 그렇게 양아버지의 자백으로 그 여자가 저를 유괴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곧장 경찰에 그 여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아동교인, 납치, 학대로 말이죠. 다행스러운 건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8년이 지난 아직은 그 여자를 처벌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1년만 늦었어도 영영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을 테니 천만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된 여자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유괴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자백을 하지 않으니 수사는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그 여자와 부부 생활을 하시던 아빠가 그 여자를 설득해보려 몇 번을 찾아갔지만 그 여자는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분통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여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며 아버지는 천년에 끊어놓은 그 여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며 그 여자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구치소에 있는 그 여자에게 이혼 서류를 건넨 순간 그 여자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실토하더군요. 10살 난 애를 유인해서 부모를 갈라놓고 제가 그 고생을 하게 만든 이유는 허무하게도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대학 동기였던 그 여자가 엄마와 교제하던 아빠를 오랫동안 짝사랑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던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고 그 후로도 그 여자와 가까이 지내셨죠.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인 척 우리와 가족이나 다름없는 척 가면을 쓰고 저희 식구들을 맴돌았고 제가 없어지면 자신이 아빠를 뺏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저를 죽일 작정이었던 모양이었으나 그나마 보고 지낸 정 때문인지 아니면 뒷수습 때문인지 죽이지 못하고 다른 집에 저를 데려다 줬다고 하더군요. 같은 고향 언니가 애를 못 가져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공범이 될 것을 권유하며 저를 보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사라지고 부모님은 갈등을 겪으셨고 그 여자의 이간질에 결국 이혼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 여자의 짓을 전혀 모르시던 부모님은 제가 사라진 뒤에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셨다더군요. 그러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혼자 된 아빠 곁을 그 여자가 파고들었고 몇 년 뒤에는 결국 결혼까지 하며
저희 가족을 산산이 끼워 놓았던 겁니다.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직접 그 일을 겪은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의 멍청한 욕심 때문에 저와 저희 부모님이 지난 8년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결국 모든 것을 자백을 한 그 여자는 그 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아동 유괴 최고형인 유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서 겨우 그 정도 형량이라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기억도 잃고 감옥처럼 지낸 것처럼 그 여자도 제발 그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지내기를 바랄 뿐이네요. 그렇게 재판까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뒤 저희 가족은 천천히 예전의 행복을 되찾아가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신분이 없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던 저는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했고 그 후로는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이혼하셨던 부모님은 다시 재결합을 하시고 저희 세 가족은 다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